이미 수사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는 걸 미리 예상을 했는지 이틀 전 문재인은 민주당의 한 의원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입장문을 냈죠. 현 검찰의 수사 강력한 유감이며 선을 넘지 말기를 바란다 라는 그 입장문. 선을 넘지 말기를 바란다라, 나까지 오게 하지 말라라는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새벽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호기 당시 해경청장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두 사람은 우리는 월북으로 발표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이다, 그 지시를 내린 곳은 청와대 안보실이다 라는 증언을 했었죠. 게다가 서훈 전 안보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일부 자료들을 은폐하라는 지시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검찰의 주장과 서훈 측 변호인의 주장이 아주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요. 여기 표를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편하실 텐데, 일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건에 대해선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라는 입장이고, 이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서훈 변호인 측은 실무자 포함 2,300명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은폐 시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보안 유지를 위한 배포선 조정을 삭제로 규정하는 건 사실 왜곡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 씨가 자진월북한 것으로 몰기 위해서 사실 확인이 안 됐거나 단정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를 했다 주장하고 있고, 서훈 전 변호인 측은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대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재반 첩보를 기초로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라며 맞대응을 하고 있죠. 일단 전 영상에서 제가 잠시 언급을 했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다 필요 없고 문재인이 했던 말, 당시 안보부처는 사실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당시 획득 가능한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을 했다, 바로 이 말. 이거는 여러분, 이 말 자체를 함으로써 본인들도 확답을, 피해자가 월북이라는 것을 100% 확신하지 못한다는 얘기와 같은 거거든요. 추정을 했다라고 하고 당시에 획득 가능한 정보들만, 정황들만 분석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획득이 불가능한 정보와 정황들도 많았을 텐데 왜 그 경우의 수는 따지지 않냐라는 거죠. 왜 그렇게 성급하게 월북으로 단정을 지었냐라는 얘기입니다. 국민들 말은. 검찰은 피해자 이 씨의 사망 직후의 시간인 2020년 9월 22일 밤 10시경 서훈 전 안보실장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파악을 하고도 은폐를 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밤 10시 이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날 새벽 오전 1시경 3시간 뒤죠. 관계장관 회의에서 보안 유지 지침을 내렸다고 보고 있으며, 동시에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에 공유된 대북 감청 정보 등을 삭제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3일 새벽 1시 피해자 사망 3시간이 지난 후 열렸던 회의에서는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마지막으로 전 통일부 장관 이인영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피해자 이 씨가 피살된 후 소각됐다고 첫 언론 보도가 된 게 23일 밤 오후 10시 50분이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사망 후에 만 하루가 지나서죠. 결국 얘네들은 만 하루가 지나서까지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게 검찰 측 주장입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표류 가능성도 있고 자진 월북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함께 보고를 받고도 첫 언론 보도 이후 본격적인 월북몰이를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어요. 자, 아무튼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이렇게 구속이 됨으로써 이제 남은 사람이 누구죠?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독단적으로 이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최후의 1인자, 최고의 권력자의 승인 없이는 이 모든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미 수사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는 걸 미리 예상을 했는지 이틀 전 문재인은 민주당의 한 의원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입장문을 냈죠. 현 검찰의 수사 강력한 유감이며 선을 넘지 말기를 바란다 라는 그 입장문. 선을 넘지 말기를 바란다라, 나까지 오게 하지 말라라는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단은요, 검찰은 현재까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이 사건의 가장 윗선은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훈 전 안보실장에게 사건 보고를 다 받았다고 했고, 엊그제는 입장문에서
특수 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라고 본인 입으로 밝혔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그 입장문이 악수가 돼버린 셈인데 왜? 이 사건의 책임에서 문재인은 자유롭지 못하게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 이 사건 하나만으로는 수사가 전 대통령 문재인에게까지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후 마지노선은 잘해야 노영민 전 비서실장 딱 거기까지만 수사가 갈 것 같아요. 왜냐? 문재인은 탈원전이 있거든. 아직 카드로 쓸 수가 없지. 게다가 지금은 이재명이 더 급합니다. 그게 더 중요해. 제가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현재 이재명의 비리가 엄청나게 터지는 상황에 이재명을 향한 검찰의 수사 압박이 엄청나죠. 주변 인물 싹 다 정리가 됐고 이제 남은 건 이재명 하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 들고 일어나고 있고 저항이 거센데, 비명 즉 친문 인사들은 친명계 의원만치 그렇게 들고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야. 이재명을 위해서는. 근데 여기서 만약에요, 이재명과 문재인을 동시에 쳐버린다 검찰이, 그러면 친명계와 친문이 사이가 안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얘네 뭉치게 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 문재인을 지금 수사해버리면. 친문은 이재명이 싫어서 어떻게든 이재명이 잘못되기를 바라는데, 이 상황에서 검찰이 본인들의 보스인 문재인을 건드린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 친문이고 친명이고 그딴 거 다 필요 없이 하나의 민주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서로 손잡고 으쌰으쌰 하는 거라고. 그 잠깐 다른 얘기지만 친문과 친명이 진짜 사이가 안 좋냐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아마도 애매한 스탠스, 김의겸 같은 애들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문재인이 왜 자꾸 이재명 욕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를까요? 계속 이런 뉴스가 뜨는 게 우연일 것 같으십니까?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 넘는데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게 여러분 우연인 것 같아 보이세요? 아니, 절대 우연이 아니지. 그거는 본심입니다.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 그건 의도적인 거예요. 진심인 거라고. 그리고 이걸 이재명이나 친명 애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자, 서훈 전 안보실장이 구속이 됨으로써 다음 타자들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리고 진짜 최측근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남아있죠. 딱 요 선까지만 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쳤다간 민주당이 각성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걸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양산에 있는 지금 문재인 어르신은 아주 쫄리는 하루하루가 될 것 같은데, 특히나 본인이 입장문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바로 보란듯이 어디 입을 나불대나라는 듯이 서훈 구속시키는 거 보면 감이 팍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해결된 후 결정적인 시기가 오기 전까지 문재인에게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압박만 넣을 거라고 예상을 해보면서 오늘의 시안튜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